에너지에 관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 짚어보는 시간 글로벌 이슈 에너지입니다.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시죠. 최준영 박사님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도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지구 반대편 남미에 있는 어느 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2022년 OTT 드라마에서 이 나라가 등장하면서 최소한 이 나라 이름은 우리한테 이제 맞아요. 익숙해졌습니다. 네, 황정민 배우가 나왔던 네, 수리남. 맞습니다. 네네. 수리남. 네. 이 드라마에서 등장하기 전에 수리남이라는 나라를 아는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맞아요. 몇 분이나 계셨을까 네. 생각이 생각이 좀 들죠. 뭐 남미 대륙은 일단 멉니다. 지구 반대편이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 수리남은 면적도 작고 인구도 100만 명이 안 되는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 아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좀 알아볼까요, 먼저? 일단은 남미 대륙에서 북쪽에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미 대륙 지도를 보시면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원체 거대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작은 나라들은 사실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남미 대륙 북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는 무엇이냐? 베네수엘라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네, 석유와 미녀의 나라.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동쪽에 있는 나라가 최근에 기름이 쏟아져 나온다는 가이아나. 가이아나. 네, 우리나라 동해에서 이제 뭐 원유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가이아나 사례가 많이 등장했었죠. 네네. 그리고 가이아나 동쪽에 있는 나라가 오늘 이야기할 수리남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렇군요.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가이아나, 수리남. 수리남. 그리고 수리남 이렇군요. 동쪽에는 이제 요즘에는 프렌치 기아나 또는 옛날에는 불령 기아나라 부르던 이제 프랑스 영토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수리남이 작다고 하셨잖아요. 면적이. 네. 인구도 얼마 없다고. 뭐 어느 정도인가요? 물론 이제 작다고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보다 작은 나라는 뭐 그리 많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크군요. 네, 그래서 수리남은 한 16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네. 인구가 62만 명이에요. 아.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이렇게 뿌려놓으면 잘 안 많이요. 보이는 네, 드문 없는. 곳이다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6만 제곱킬로미터 중에서 사람이 사는 곳은 한 전체 면적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해안가에 조금 몰려 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국토 면적의 95%가 산림으로, 산이 네, 많군요. 아주 울창한 산림으로 뒤덮여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산림 면적 뭐 비율로 따지면 1등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인구에 비해서 숲이 많다 보니까 이 나라 네. 수리남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들이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를 자기네 나라 숲이 다 흡수하고도 남을 정도다라고 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걱정은 좀 맞습니다. 덜하겠네요.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최고로 잘 예. 대응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나라 경제는 어떻게 꾸리나요? 이 수리남이라는 나라는 이제 1975년에 독립을 했는데 네. 어느 나라부터 독립을 했냐?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요? 신기하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독립 이후에 한 4, 50년 동안 수리남의 가장 큰 수입원은 이제 보크사이트라는 원료입니다. 이 보크사이트는 우리 알루미늄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미국 회사 알코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알루미늄의 세계적인 이제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오랫동안 이곳에서 이제 보크사이트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고용하고 뭐 이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수리남은 이 보크사이트로 먹고 사는 나라였는데 네. 2017년에 알코아가 이제 뭐 중국산 알루미늄 뭐 이런 데 도저히 경쟁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이 수리남에서 철수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력 산업이 없어진 셈이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수리남은 여러 나라에 이제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빚을 다 합해 보면 중국에 5억 달러, 네. 그다음에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에 한 8,800만 달러, 네. 그다음에 이제 은행들 민간 채권자들한테 또 한 5억 달러. 빚이 너무 많은데요. 예, 나라는 작은데 빚이 너무 많죠. 그래서 결국 2020년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디폴트를 이제 선언을 하고 네. IMF 구제금융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수리남 이야기를 준비하신 걸 보면 네. 뭔가 일이 있나 봐요. 네, 로또가 터졌습니다. 예. 로또요? 그러면 혹시 네, 옆 나라처럼 수도가. 이 나라도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와. 그래서 당장 3년이죠. 3년 후입니다. 2028년부터 하루 네. 25만 배럴의 원유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제 수리남 단독으로는 이거를 생산하기 어렵고 어렵겠죠? 프랑스의 이제 기업인 토탈이라는 기업이 이제 이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8년부터는 이제 돈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렇겠네요. 매년 뭐 한 수십억 달러 정도씩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총 합해서 부채가 한 11억 달러 정도 네. 됐는데 이건 뭐 가뿐히 갚고도 남는다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또를 맞은 나라 그러네요. 수리남입니다. 와. 근데 석유가 처음 생산된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제 독립 이후에 네. 이 네덜란드가 그 전에 좀 찾아놓은 조그마한 유전들이 있었어요. 육상에.
네. 이번에 이제 생산되는 대규모로 나오는 유전은 이제 해상 유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두 개의 조그마한 육상 유전이 있었습니다만 네. 뭐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좀 쓸 정도지 이걸 뭐 이제 내다 판다 뭐 이럴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네. 근데 석유를 어떻게 또 찾을 생각을 했을까요? 원래 옆집이 잘 되면 아, 혹시 우리도 뭐 없나 한번 뒤져보는 게 우리도. 이제 사람들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네네. 예, 옆나라 가이아나에서 2015년에 이제 미국 회사죠. 엑손모빌이 이제 해상에서 대규모 원유 매장지를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 옆나라 가이아 그 충분히 수리남에도 가능성이 있죠, 사실. 있지 않을까? 네. 특히나 이 가이아나에서 찾아냈던 이 엑손모빌 그 광구가 수리남 해상 광구랑 딱 붙어 있어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당연히 수리남도 우리도 라고 예,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이 그래서 높다고 그때부터 생각했겠죠. 이제 찾아내기 시작을 한 거죠. 결국은 찾아낸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6개 회사가 탐사를 시작을 했고요. 2021년에 프랑스 회사인 토탈이 대규모 매장지를 발견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산유국 대열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바다에서 이 원유를 채굴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좀 많습니다. 일단 너무 깊으면 생산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네. 수리남 해상 유전은 깊이가 얕습니다. 오. 그러니까 해상 유전치고는 상당히 개발하기가 좋은 그런 네. 지역이고 일단은 지금 원유만 지금 뽑아내려고 하지만 대규모 천연가스도 함께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뭐 이익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리남은 이제 고생 끝났네요. 네, 고생 끝, 행복 시작. 예, 예. 아, 네, 부럽네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가 됩니다만 예. 현실은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국가들이 풍부한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국민 전체들한테 잘 이해되게 되느냐라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잘 활용을 해야 될 텐데요. 네, 아프리카에 관리도 잘하고. 있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 카메룬, 네.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독립했던 뭐 남수단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런 자원은 많은데 관리가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나라죠. 네. 그러니까 보통 정치 체제가 이제 부패하는 것이 이제 큰 원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러한 뭐 대규모 원유, 가스 이런 게 나오면은 혼자서는 개발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 메이저라고 하는 뭐 석유 가스 기업들과 계약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러한 계약들을 잘 할지 몰라서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네, 네. 그냥 해외 기업들한테 큰 이권을 그냥 뭉토기로 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수리남도 그렇습니까? 근데 수리남은 좀 달라요. 이제 어. 수리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그만한 소규모 육상 유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1980년대 초반에 이제 개발이 됐는데 어쨌건 뭐 유전이니까 이거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필요했습니다. 너무 작다 보니까 외국 기업들이 들어올 사이즈도 안 되고 그래서 아주 작은 회사 스타트 솔리라는 이름의 이제 국영 석유 회사를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 회사는 너무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신기하게도 수리남 정부가 별로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 그럭저럭 운영을 해왔어요. 네. 40년 넘게 원유를 채굴하고 뭐 이것으로 이제 휘발유, 디젤 뭐 이런 거 만드는 일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원유와 관련돼 있는 이 관련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그렇겠네요. 잘 예. 알겠네요. 대충 규동량 그다음에 옆에서 본 거는 많은 예. 이런 회사가 있었다는 게 참 행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치가 좀 쌓인 상태에서 뭐 네. 허술하게 협상하지는 않았을 건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를 대신해서 이 스타트 솔리가 예. 이제 프랑스 회사 토탈과 이제 협상에 나섰는데 이 첫 번째부터 이제 탄탄한 논리, 충분한 자료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토탈을 압박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산유국들은 첫 번째 먼저 제일 협상하는 게 이제 로열티입니다. 전체 생산액에서 뭐 이게 이익이 남던 안 남던 상관없이 무조건 몇 퍼센트 이거를 받아가는 게 이제 첫 번째인데 네. 토탈은 이제 3%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생산량의 무조건 3%는 너희들 가져가라고 네. 했는데 토탈의 이런 안에 대해서 이 스타트 솔리는 잘 반격을 해가지고 결국 6.25%의 와. 로열티를 받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두 배가 넘네요.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나머지 생산하는 비용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토탈이 가져가는 이제 이익이 있을 겁니까? 그러면 토탈이 가져가는 이익에 대해서 36%의 법인세를 물리는데도 합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장사를 잘한 겁니다. 그러네요. 여기다가 이제 그러면은 전부 다 이 지분이 다 토탈한테 넘어가느냐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해외 은행들을 잘 설득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석유가 로또가 터졌는데 우리가 이거 좀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네. 16억 달러 좀 빌려줘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전체 국가 부채가 11억 달러인데 이 조그마한 회사가 16억 달러를 빌려온 겁니다. 예. 석유를 그래가지고 담보로. 네, 그래서 전체 사업 지분의 20%를 확보를 했어요.
영리하게 아주 잘했는데요. 네, 아주 장사를 잘했습니다. 이익이 나면 배당도 챙겨갈 수 있고.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일단 석유를 뽑아내면 로열티 받아요. 예. 그다음에 토탈이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거기서 36% 법인세로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남은 이익들 주주한테 배당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20%는 또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토탈이 벌어가는 금액의 한 70% 정도는 수리남 정부가 가져온다. 이렇게 이제 계약을 잘한 거죠. 수리남의 입장에서 이제 잘한 거고 토탈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양보도 많이 했네요. 네, 논리가 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토탈이 착한 기업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이런 메이저 기업들이 그렇진 착한 기업들은 잘 않아요. 없습니다. 네. 어쨌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동안 원유를 개발하고 관리해왔던 이러한 지식, 노하우가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토탈이 이제 예상과 다르게 수리남이 아주 알뜰하게 이렇게 반격에 나서니까 네. 초반에는 협상 결렬 안 해라고 이제 박차고 나가기도 했습니다만 네. 뭐 결국 너무나 큰 유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포기할 수는 없고. 타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수리남은 2028년부터인가요? 네. 뭐 돈이 뭐 쏟아져 들어오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년 후부터는 돈 들어오는 게 이미 확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부채 조정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민간은행들한테 빌린 게 5억 달러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래서 2021년에 이제 석유가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2023년에 이미 이제 미국 월가의 은행들과 협상을 해서 부채를 조정했습니다. 어차피 갚을 거 예. 너희들이 좀 좋은 조건으로 좀 바꿔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은행들도 수리남 좀 있으면 그렇죠. 돈 들어올 거 아니까 그래 그러면 뭐 분할 납부 이자도 좀 깎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된 건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 들어온 돈들을 좀 잘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못한 나라 이야기도 저희가 많이 전해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리남은 이제 노르웨이를 모델로 지금 노르웨이요. 그래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석유 수입 모델은 전부 국부 펀드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현재 2025년에 나라를 운영하는 돈은 기본적으로 노르웨이 국민들이 난 세금으로 뿌려가는 거고 국부 펀드는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계속 돈을 쌓아놓는 이제 그런 개념이었죠. 네, 물론 네. 최근에는 이제 그 중에서 일부를 조금씩 갖고 오고는 있습니다만 네. 어쨌건 수리남도 일단은 뭐 전부 다는 아니고 석유 수입 상당 부분을 이제 국부 펀드에 집어넣겠다라고 이제 정했고 이거를 이제 법률로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작은 나라인데 이거를 흥청망청 쓰지 않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잘 관리하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히 보입니다. 네. 자, 토탈 외에 다른 기업들도 그러면 혹시 다른 것도 있지 네. 않을까 찾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쉐브론이라든지 네. 페트로나스, 뭐 쉘 이런 많은 기업들이 당연히 우리도 있을 거야라고 이제 광고를 확보한 다음에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리남 같은 경우에는 1인당 GDP로 따지면 한 5천 달러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뭐 이런 기업들 한두 군데에서만 더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정말 밝은 미래가 약속되는 이제 그런 나라긴 합니다만 네. 수리남 내부적으로도 좀 고민은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지금? 그동안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남은 세계에서 숲 면적이 국토 대비 제일 넓은 나라예요. 네. 95%가 숲으로 덮여 있는 나라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숲을 기반으로 해서 이 탄소 배출량보다 흡수량이 더 많으니까 이 탄소 배출 시장에서 탄소 상세권이라는 것을 판매하려고 했어요. 가령 이를테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배출량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리남에서 이 상세권을 사면 네. 그만큼 이제 너희들이 탄소 배출을 줄인 것으로 인정받는 어떤 네네. 이러한 가상의 이제 거래를 통해서 예.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그렇죠. 이제 원유를 생산하면 생산해 당연히 그 버리니까. 과정에서 이제 온실가스가 이제 왕창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흡수량보다 배출량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 탄소 산세권 이거 이제 팔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좀 의외의 어떤 부분이 또 생기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수리남은 어떻게 보면은 원유가 나니까 이제 이런 거 다 안 해라고 네. 생각하지 않고 네. 결국 원유는 화석연료니까 시간이 지나면 고갈될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는 어떻든 그 이유를 뭔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알고 있었던 그러게요. 그런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고민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수리남 정부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니까 이 석유를 생산해야 되는 토탈이 이제 우리랑 잘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제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해상 굴착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거를 디젤 엔진을 돌려가지고 여기서 네. 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처음서부터 육상에서 전기를 끌고 와가지고 네. 이 생산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약속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더 큰 약속은 뭐냐면은 원유를 채굴할 때 보면은 그 원유만
액체만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천연가스가 같이 나와요. 같이 나와요. 그런데 이 천연가스를 잘 다루지 못하면 대규모 폭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많은 채굴 현장에서는 이 천연가스를 그냥 그대로 태워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 네. 이제 안전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당연히 이 과정에서 많은 이제 탄소 배출이 일어나죠. 그래서 토탈은 이 천연가스를 분리해서 다시 유전에 주입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토탈 화석연료 기업인데 네. 온실가스 배출에도 수리남에서만큼은 좀 신경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있네요. 뭐 네. 토탈은 좀 착한 기업 그래도 행세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네. 이제 국제적으로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이 아무튼 뭐 여러모로 기대가 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정부는 국민들한테 뭐 미화 $750 상당의 배당금 기본소득처럼 지급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리남 평균 이제 급여로 따지면 한 달 반 시 정도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뭐 이만큼을 매년 계속 주겠다는 건 아니고 예. 일단 한 번 일회성 정도는 주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도 배당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문제는 이게 지난 5월달에 선거를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이 공약을 이제 내걸었던 이제 집권 여당이 이제 패배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이제 방안은 좀 모호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기대는 높아지는데 정치권은 이제 아직 뚜렷한 이게 또. 이제 방안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인프라라든지 기반 시설 좀 마련하는데 좀 써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봐도 일단 당장 SOC 투자를 먼저 하는 게 제일 그렇죠. 급선무예요. 네. 그러니까 배수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비만 오면 홍수가 나는 경우도 많고 아. 그다음에 이제 학교, 뭐 병원 뭐 이런 것들도 빨리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남 내부적으로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 줄이는 것도 좀 여러 가지로 고려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대규모 유전 발견되면서 좀 부러운데 네. 그래도 고민거리는 여전히 있군요. 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복한 고민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지 아니면 또 다른 나라처럼 자원의 저주에 시달리는 수리남이 될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부럽긴 하지만 네. 잘 되기를 빌어보면서 네.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명하게 좀 잘 헤쳐나가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에너지 오늘 수리남 이야기 나눴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